현대 경제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사회는 대출 규제 강화, 집값 폭등, 환율 상승, 물가 상승의 압박을 동시에 겪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자산 가격은 꾸준히 오르지만 현금의 가치는 점점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도 저축의 가치가 줄어들고 미래가 불안해지며 무엇을 선택해야 안전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고민하거나 달러를 사거나 금을 보유하거나 아파트를 구매하는 등 여러 방법을 두고 고민하지만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구조적으로 설명한다. 먼저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난다. 경제에서 대출은 단순한 빚이 아니라 자금을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해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빌리는 비용 역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자금을 확보하기 힘들어지고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줄어든다. 하지만 공급은 충분히 늘지 않는 상황에서 수요가 막히면 시장에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이 아닌 왜곡된 형태의 불균형이 생긴다. 즉 대출 규제는 수요를 막아 집값을 잡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금력이 있는 일부 계층만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구조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산층이나 청년층은 집을 사기 더 어려워지고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자산의 가치 상승을 계속 누리게 되어 격차가 커진다. 환율 상승도 큰 영향을 준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가 약해진다는 뜻인데 이는 곧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돈의 실질 가치가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원화가 약해지면 해외 상품이나 원자재의 가격이 오르고 국내 물가는 자연스럽게 상승한다. 물가가 오르면 생활비가 증가하고 현금의 가치는 더욱 떨어진다. 이런 환경에서는 단순한 저축만으로는 자산을 지키기 어렵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가진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고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이 되는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자산을 가치 있는 형태로 전환할 필요를 느끼기 시작한다.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현금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은 사람들에게 큰 불안감을 준다. 월급은 쉽게 오르지 않는데 주거비, 생활비는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이민 달러 보유금, 보유 아파트 보유 같은 결정들이 그것이다. 각각의 선택은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첫 번째로 이민을 고려하는 경우다. 이민은 단순히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삶의 질, 안정적인 교육 환경, 더 나은 미래를 찾기 위한 여러 목적을 포함한다. 환율이 급등하고 자산 가격이 폭등하며 물가가 크게 오르는 사회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경우가 많아진다. 하지만 이민은 큰 결정을 요구한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직업 문제, 가족의 적응 등의 큰 부담이 존재하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민이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변동성이 심한 사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대응 방법은 달러를 보유하는 것이다. 환율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달러가 강력한 가치를 유지한다. 달러는 전 세계에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경제적 불안이 커지면 더욱 가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원화 가치가 약해질수록 달러를 보유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산의 손실을 줄이게 된다. 즉 달러는 불안한 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도피처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달러 역시 변동성이 존재하며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환차익을 얻기만 바라보고 투자 전략 없이 달러를 보유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달러는 전체 자산 중 일부를 분산하는 전략으로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세 번째 선택은 금을 보유하는 것이다. 금은 오래전부터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아왔고 인플레이션이나 환율 불안이 심해질 때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금은 국가나 정치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에서도 자산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현금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 하지만 금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이 아니라 보관용 자산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금은 가치 보존에는 뛰어나지만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자산이 골드 중심이 되면 장기 투자는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금 보유 역시 분산 투자 전략에서 중요한 한 부분일 뿐 전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 네 번째로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보유 전략이 있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부동산이 가장 강력한 자산으로 자리 잡아왔다. 경제 불안이 커질 때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공급 부족이 심하고 사람들이 안전한 자산을 찾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환율이 오르며 자재비 인건비가 상승하면 건설 비용이 증가해 새로운 공급이 더 줄어들고 이는 다시 가격을 밀어올린다. 또한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강한 모습을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를 가장 믿을 수 있는 자산으로 여긴다. 다만 아파트는 초기 비용이 크고 대출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아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각 선택은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최선인지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중요한 원칙은 분산이다. 한 가지 자산이나 한 가지 전략에 모든 것을 걸면 위험이 커지지만 다양한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즉 환율 상승, 물가 상승, 자산 불균형이 심해지는 시대에는 현금을 많이 보유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며 대신 여러 형태의 자산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의 중요한 대응 방법은 개인의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경제 환경은 통제할 수 없지만 자신의 능력과 경쟁력은 계속 키울 수 있다. 기술 습득, 경력 개발, 새로운 소득원의 확보 같은 전략은 장기적인 생존력을 높인다. 자산이 중요한 시대일수록 소득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더 강력한 힘을 가진다. 자산 가격이 올라 손해를 보더라도 새로운 소득원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개인의 능력은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 된다. 결국 대출 규제, 집값 폭등, 환율 상승, 현금 가치 하락의 시대에서 최선의 대응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균형이다. 이민 달러금, 아파트 같은 선택은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불안 속에 머무르지 않고 구조를 이해하며 스스로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복합적인 전략이 있어야 불안한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